안녕하세요. 대방고시에서 식품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제 6월 21일에 시행됐던 교육청 식품위생지 시험에 대한 기출해설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지 이제 전공 과목인 식품위생학과 식품화학 중에서 식품화학의 해설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교육청 시험에 이제 식품화학 이제 전체적인 어떤 총평과 선생님의 의견이 조금 궁금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단원별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교육청 시험의 전반적인 이제 난이도 부분과 그리고 제가 지금 올해도 지방직 문제를 조금 복원을 해뒀는데 부산시나 호남권 문제 그리고 또 충청권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풀었을 때 식품화학 같은 경우 위생보다도 더 좀 쉬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식품화학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에서는 조금 고민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변별력을 누가 봐도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가 출제됐지만 식품화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요. 거의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쓱쓱쓱쓱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에서 중하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방고시 수험생분들은 아마 95점 이상 획득하지 않았을까, 점수를 취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0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나마 지금 학생들이 교육청 문제에서 질문을 하는 거는 하나 정도였는데 이 이제 마이야르 반응과 관련해서 질소가 들어있는 성분 이걸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그 마이야르 반응이 생성될 수 있는데 질소를 포함하는 향기 성분을 물어봤거든요. 요것도 제가 문제풀이에서 이미 이제 피라지는 질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라고 그 문제가 보건연구사 문제입니다. 보건연구사 문제에 이제 있는 보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미 설명을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학생들이 그 부분도 잘 풀었을 것이다. 근데 난 조금 이제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하나 정도 아니면 100점을 취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청과 지방직 학생들과의 작전은 늘 동일합니다. 전공 100배 그리고 공통 과목, 취약한 자기 과목 이런 것들을 조금 배려하고 전공에서는 장미쌤이랑 같이 했을 때는 100백이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이번에 교육청 친구들도 점수를 잘 취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매년 교육청 문제를 제가 봤을 때 엄청 까다로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에서는 꽤 높은 점수를 학생들이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크게 탈피함 없이 이제 출제됐고, 오히려 이제 지방직 문제들은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분도 이제 카페 게시판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페에서 제가 그 게시글 같은 거 댓글을 보면서 조금 지방직 문제에서 이런 게 출제됐구나 이제 좀 판단하신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지방직 문제를 촬영하지 않다 보니까 잠깐 설명하자면 지금 이제 호남권에서 셀룰로스 유도체 그리고 베탈라인 색소 이런 것들 나왔거든요. 전부 다 심화 이론의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베탈라인 색소 제가 다 알려줬던 pH 부분, 그 다음에 산성에서의 색깔 부분, 그 다음에 얘가 인돌핵을 가진 알칼로이드 구조인 이런 거 전부 제가 준 프린트 안에 다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셀룰로스 유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셀룰로스 유도체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식이직 친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는 연구사에서 나올 거다. 여기 식이직은 안 나올 거야. 근데 셀룰로스 유도체 연구사에서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이직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심화이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속상했어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심화이론을 많이 스킵을 하시거든요. 우리 위생직 친구들이. 그리고 저도 학생들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래 너무 바쁘고 할 게 많으면 그래 심화이론은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심화이론까지 모두 공부한 친구들이 그 문제들까지 다 취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부산 시험이 어려웠었다고 제가 정말 많이 말을 했습니다. 부산 시험이 제가 틈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부산이 식품위생직이 어려워서 내가 연구사 시험을 보러 갔다. 그러니까 연구사보다 위생직 시험이 더 어려웠다.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올해도 근데 작년만큼 어렵지 않았어요, 부산이. 근데 라케이스라는 거의 나온 적이 없는 효소가 나왔죠. 부산입니다, 그게. 이 라케이스는 연구사에서도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부산에서 출제가 됐고 또 마이야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시험에 나온다고 해. 근데 굉장히 문구가 애매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구는 어디서 많이 나왔었냐면 연구사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그래서 뭐 수분 활성도를 딱 짚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야. 뭐 높아질수록 가장 높은 영역에서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쓰면서 결국에 가장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 맞아. 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내용인데도 틀린 걸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위생직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근데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할 때 당연히 질문해야죠. 내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건 당연한데 아쉽죠. 이런 거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선생님이 조금만 더 살펴보라고. 힘들지만 연구사 문제도 좀 더 살펴보. 그래서 이렇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위생직에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몰라서, 내가 한 번도 내가 수강하는 어떤 선생님, 내가 공부를 배운 선생님이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 그러면 틀려도 되죠. 내가 수강하는 선생님이 안 말해줬으니까. 근데 선생님 말해줬잖아. 선생님은 가르쳤잖아.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다 가르쳐준 내용인데 이제 학생들의 자체적인 스킵으로 그런 내용을 보지 못해서 틀렸을 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심화이론이나 실전 모의고사까지 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식품화학도. 그리고 식품위생직이야. 그런 친구들은 첫 번째 보면 재시생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기본이 닦아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심화까지도 한번 봐야지. 두 번째는 욕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내가 프리패스를 결제했는데 내가 뭐 왜 안 들어? 다 들을 거야. 내가 요거 수업이 있는데, 열려 있는데, 내가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 어렵더라도 다 들을 거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갔겠죠. 그 문제를 풀어냈겠죠. 그래서 선생님 같이 대방고시 수업을 들은데, 어떤 친구는 못 풀고 어떤 친구는 푸는 친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직 제가 이제 지금 식품화학 수업이 26년 대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잔소리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 지방직 문제를 보면서 위생직도 심화이론도 봐라. 잔소리를 이제 달리 해야겠다. 물론 똑같은 잔소리를 해도 그 잔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개선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야 그래도 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야. 이번에만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년 시험이든 내후년 시험이든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동일합니다. 시간은 동일하잖아요. 그때 이왕 내가 도전했으면 내가 공무원을 내가 이제 임용에 합격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는 최선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위생학과 식품화학 중에서 특히 식품화학에서 이런 이 어려운 내용들 조금 더 제가 심화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다수 출제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내년을 준비하거나 또는 올해는 조금 아쉽지만 내년 한 번 더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미쌤 말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생직 친구들도 절대 내 자신이 선을 두지 마라. 제가 이번 교육청 해설특강을 꼭 하고 싶었던 것도 아마 이 잔소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 문제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 고득점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다른 친구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선생님 언제 접할 수 있나요? 모든 문제 교육청도 제가 오늘 답안만 들고 왔습니다. 전체 보기와 모든 문제는 전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벌써 한 3, 4일 계속 이제 날밤 새면서 복원하고 정리하고 여러분과 피드백하는 이유는 다 대방고시 학생들 합격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같이 기출문제 통해서 또 공부하는데 꽁꽁 빠진 부분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품화학 문제 또 살펴봅니다. 자, 1단원부터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수분에서 2문제. 자, 수분은 항상 한 문제 이상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2문제, 탄수화물 4문제, 지질 3문제, 그리고 단백질 4문제. 그러면 우리가 주요 3대 영양소 하면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벌써 1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럼 20문제 중에 절반 이상은 이 친구들한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수분이 2문제니까 13문제, 비타민까지 14문제가 우리가 일명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라고 하는 요 앞쪽 파트에서 14문제, 몇 문제였지? 바꿔요. 1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들도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됐고, 출제가 되지 않은 무기질 파트라든지, 냄새 파트. 근데 이 냄새 파트는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어요. 마이야르 같은 경우 냄새 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죠. 제가 피라진도 냄새 파트에 사실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 있기 때문에 또 갈변 파트에 넣어놨는데, 이건 냄새 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능성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지질 파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우선 기능성 파트에 넣어놨고요. 파트별로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수분 파트에서는 이제 수분 활성도 문제가 나왔고 등온흡습 탈색 곡선 문제 이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환원당, 비환원당, 환원당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이 뭐 있었냐면 펠링이 있었죠. 펠링, 은경, 베네딕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펠링이 나왔고요. 이눌린, 알긴. 알긴 같은 경우도 이제 검류죠. 검류, 해조 검류입니다. 이제 위생지 친구들이 검류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검류가 너무 어렵지. 연구사는 검류의 구조까지 다 알아야 되고 어떤 성분인지까지 알아야 되고 위생직은 그래도 이 아이가 무슨 검류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검류를 많이 포기해요,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근데 문제풀이에서 제가 이 알긴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나 있습니다. 그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는 파트 없어야 합니다. 자, 에리트리톨도 칼로리가 낮아요. 그거 제가 강조해 설명했기 때문에 금방 풀었습니다. 자, 지질 같은 경우 이제 지방질의 어떤 분류와 분포, 그리고 물리화학적 성질, 그 다음에 산패와 관련된 부분 출제가 됐고요. 단백질이 이제 3차 구조 형성을 이루는 어떤 결합 양식들, 그 다음에 변성을 일으키는 요인과 현상, 식품 단백질, 그리고 그 치즈 요구르트 이제 유산균과 관련해서 원리까지 선생님 설명해줬죠. 그 원리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용성 비타민 부분도 제가 아스코브산에서 이제 수용액에서 불안정한 부분을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풀었을 것이고, 피라진 부분, 이거 향기 성분 관련해서 질소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자, 육류의 색변화, 미오글로빈의 색변화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호베슨만 뭐예요? 휴몰론이죠, 휴몰론. 리폭시네이스는 우리가 이제 지방의 산패에서도 나오고, 또 효소. 여기 리폭시게네이스 나오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기본서에 전부 정확히 동일한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자, 콜로이드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기능성을 나타내는 지방질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는데, 어렵지 않았던 게 타우린이 나왔거든요. 타우린은 뭐예요? 단백질을 구성하지 않는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타우린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문제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순서는 역시 이제 시험지 순서 그대로 거의 맞췄습니다. 학생들이 답을 확인할 때 간혹 물어봐요. 아니, 그것도 꽤 물어봐요.
이게 시험지 순서 아니죠,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시험지 순서를 조금 정리해와서, 이 시험지 순서대로 조금 제가 암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서를 맞춰놨습니다. 식품의 수분한 송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3번, 미생물의 생장에 이용될 수 있는 수분의 양은 결합수 아니죠? 너무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유수입니다. 2번, 단백질 3차 구조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결합이 아닌 것은 했는데 펩티드 결합은 몇 차예요? 1차 구조를 이루고 있죠. 틀렸습니다. 3번, 펠링시약의 양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 했거든요. 펠링시약의 양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는 비환원당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환원당 아닌 거 누구예요? 설탕이에요. 나머지는 과당, 갈락토스, 말토스 이런 거 나왔습니다. 4번, 과당이 연결된 중합체, 프락탄이죠. 이거는 인체의 소화기관에서 소화 흡수가 어려운 이 탄수화물은 이눌린입니다. 그죠? 프락탄. 5번, 다음에 해당하는 다당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미역, 다시마, 갈조류 이런 것도 선생님이 이런 것만 기억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홍조류인 한천, 카라기난이 있고 갈조류인 알긴산, 알긴이 있었거든요. 그걸 만누론산, 굴루론산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걸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미 칼슘 이온과 관련된 것도 제가 문제에서 풀어줍니다. 왜냐면 이 세 번째 문장이요, 연구사 문제에 되게 잘 나와요. 겔영서. 제가 이번에 연구사 해설특강 또 했는데 연구사에 이거 좋아해요. 이 파트를 시도가 좋아해요. 그래서 알긴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근데 이게 위생지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긴이 정답입니다. 6번, 등온흡수 탈수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세관 응축 영역에서는 물 분자들이 자유수로 존재하며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는 건 너무 틀린 표현이죠. 자유수로 존재하니까 당연히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쉽게 고를 수 있겠죠. 7번,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는 요인과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단백질 변성에서 가열하는 거, 또 산이나 알칼리 처리하는 거, 유기용매 아세톤 같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건조 처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건조에 의해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죠. 근데 변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니까 누가 봐도 틀린 보기. 8번, 지방질의 분류와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보시면 뭐 그런 거 나왔어요. 뭐 콜레스테롤이 동물성 스테롤이다, 뭐 이런 거 나왔거든요. 밀랍, 경랍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2번 보기를 보면 지용성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는 왁스의 일종이다, 틀렸죠. 카로티노이드는 왁스의 일종 아닙니다. 9번, 식품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1번 보기를 보면 콩 단백질로 두부를 만들어. 그러면 음이온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콩 단백질 안에 있는 콩 단백질의 대표적인 친구가 글리시닌이었는데, 글리시닌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닭과 양이온이 필요했죠. 그래서 칼슘 이온 같은 게 필요했다면 마그네슘 이온 같은 거. 그래서 음이온이 필요하다, 너무 틀린 보기였어요. 그래서 금방 찾아냈을 거예요. 10번, 지방산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4번 내용 한번 볼게요. 요 내용은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뭐 탄소수가 많으면 녹는 점이 높아지고 사슬 길이가 짧으면 비노합값 커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정말 우리 많이 풀었죠. 탄소수가 같은 시스형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증가하면 녹는 점이 낮아졌었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너무 많으면 마이너스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11번, 지방산의 산패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너무 쉽죠. 철과 같은 금속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산패가 유발되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나머지는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어두운 장소에 보관한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광선이 산패를 이제 촉진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아무래도 억제가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12번, 우유에 젖상균을 접종했어. 자,
젖산균을 접종했다 하면은 우유에 있는 유당을 분해해서 이 젖산균, 그러니까 젖당을 분해해서 젖산균이 산을 만들겠죠. pH가 떨어져. 그래서 치즈나 요구르트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치즈나 요구르트 전부 이제 그 산과 관련돼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산을 만들어서 이제 산이 생성되면서 pH가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치즈 같은 경우도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등전점에 이르게 되죠. 카제인의 등전점이 얼마야? pH 4.6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까워지니까 등전점에 가서 응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등전점을 이용한 응고. 이게 정답입니다. 13번 맥주 제조 시 첨가하는 호흡에서 유래하는 쓴맛의 원인 물질 하면은 뭐예요? 휴물론입니다. 다른 거 다 쉬웠어요. 뭐 나린진, 쿠쿠르비타신 이런 거 있었거든요. 1번.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효소가 누구냐? 불포화 지방산 산화를 촉진하고요. 여기서부터 이미 힌트가 다 나오죠. 자, 콩비린내. 우리가 그 생콩을 갈았을 때 어떤 페인트 냄새, 그러니까 약간 불캐치 같은 거, 약간 비린내, 콩비린내 그런 거 날 수 있고, 밀가루에 들어있는 잔토필색소를 산화시켜 표백 효과를 나타낸다. 자, 요것도 우리 기본서에 436조, 그러니까 24년도 기본서였을 때 지금 기본서 말고 올해 기본서를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 거 봤는데 기본서 효소 파트에 리폭시게네이스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잔토필색소 산화하는데 표백 효과를 나타낸다. 자, 15번. 수용성 비타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수용성 비타민, 리보플라빈, 아스코브산, 티아민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고요. 2번 보세요. 아스코브산은 비타민 C로 결정 상태에서는 안정하죠. 근데 수용액에서는 불안정해진다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아마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질소를 포함하는 향기 성분은, 자, 이 문제 약간 고민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보기에 뭐 있었냐면 퓨란, 테르펜, 락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락톤도 제가 심화이론 때 이제 알려주면서 뭐 또 이제 기본서로도 들어왔죠. 근데 이제 그 락톤의 구조 같은 것도 보여줬죠. 테르펜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퓨란, 피라진으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라진 같은 경우는 피라진은 질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라고 이미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풀거든요. 제가 문제를 캡처해 왔는데 충남보건연구사 문제에 질소 화합물인 피라진류는 탄수화물 식품의 주요 냄새 성분이다. 이런 표현은 이제 출제가 된 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틀렸다. 질소로 함유하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관련돼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제를 풀었던 친구는 기억날 거예요. 퓨란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연구사에서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달콤한 향 이런 정도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로 지금 위생직이 나왔죠. 이제 다음 수업에는 퓨란에 대해서도 좀 더 가르쳐 줘야겠죠. 학생들한테. 자, 그래서 피라진 정답이고요. 17번 갑니다. 육류의 색변화와 관련된 미오글로빈의 산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요거는 이런 내용 나왔어요. 뭐, 그 철 이온 상태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환원형 상태 이런 것들이 출제됐는데 다 틀렸고요. 4번에 아지산염을 사용하면 나이트로소 미오글로빈을 형성하면, 그러니까 니트로소 미오글로빈 형성하고 가열에도 갈색으로 변하지 않죠. 선홍색을 유지했었죠.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 이제 프로모젠이 되면서 이제 가열을 하면 물질은 조금 바뀌지만 색깔은 똑같았던 내용 공부했던 거죠. 18번. 식품의 콜로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콜로이드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산계, 거품 분산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계면 장력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졸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HLB가 연구사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자주 문제를 풀어봤어요. 유화제의 HLB, 하이포필릭, 리포필릭 밸런스 있죠. 이거 6보다 작다.
이거 선생님이 그거 설명해 줬거든요. 3에서 6 사이면은 유중수적형이다. 8에서 18 사이면 수중유적형이다. 이거 공부했죠? 수중유적형이라 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했는데 청량감이 있는 단맛을 내는 물질이고 단당류에 카본일기가 환원된 형태의 화합물. 자, 카본일기가 환원하면 우리가 뭐예요? 당알코올이죠. 마지막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어. 저칼로리 식품 제조에 해당한다. 사용된다. 이거는 에리트리톨입니다. 에리트리톨. 다른 보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 알코올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거기에 그 다른 당 알코올이 섞여 있으면은 더 칼로리가 더 부각이 됐겠지만 뭐 글리시리진, 포도당, 사이클로덱스트린이 있어서 이거는 또 쉽게 골랐습니다. 20번. 건강 기능성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지방질이 아닌 것은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방질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타우린이죠. 왜냐면 이건 이제 아미노산이니까. 나머지의 어떤 레시틴이랑 파이토스테롤 그리고 CLA 공익리놀렌산이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제가 연구사 문제나 제가 기능성 파트에서 이런 지방질 소재, 아미노산 소재, 탄수화물 소재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공익리놀렌산이 그 연구사 문제에 나와서 해설특강에서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보기일 뿐이지만 교육청에도 공익리놀렌산이 나와서 내년 지금 26년도 수업에서는 이걸 또 꼭 다뤄줘야겠다. 이걸 푸는 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를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까 또 내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할까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출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제가 더 우리 시기직 친구들한테 강조해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20번까지 문제 풀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죠. 목소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 정말 양해를 부탁드려요. 제가 21일부터 거의 지금 쉬지 않고 일을 한 데다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해설특강을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해설특강 잔소리 조금 많았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육청 친구들 얼굴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좋은 소식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세요. 면접특강 면접 자료들 있죠. 우리 품격 카페에서 여러분들 합격, 필기 합격하신 거 인증하시면 그동안 모아뒀던 면접 자료들 타 시도의 교육청 자료들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또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종 합격까지 선생님이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